안녕하십니까, 로만덕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하려고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나름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는 말하기 연습을 한 달 셈 치고, 그래도 처음에 카메라 켜기 전에 처음에 좀 뭔 얘기를 할까, 뭐 대충 한 10분 정도 보통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10분 동안 그래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정석이다 라고 배워서, 물론 배운 대로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초안도 처음에는 좀 몇 번 쓰더니 잘 안 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연습을 좀 해보려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랑 별개로 그냥 한번 껴봤습니다. 저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냥 한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오기 전에 잠깐 생각한 게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얘기해보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열무가 들어간 음식을 좋아합니다. 열무김치 좋아하고요, 열무국수 같은 거 좋아합니다. 약간 김치인데 맛이 세지 않은 김치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열무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무생채라든지, 아니면 약간 동치미류, 이렇게 좀 덜 익은 스타일, 약간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나는 그렇게 나를 표현하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음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게 1번인지,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별로 그렇게 막 그러니까 미식을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있으면 이대로 먹고, 예를 들면 뭐 파스타 같은 경우는, 저는 파스타는 정말 자주 먹는데, 요즘은 알리오 올리오 스타일도 아니고 거의 올드보이급으로 먹습니다.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파스타를 물 넣고, 뭐 치킨 스톡 조금 넣고, 없으면 소금 그냥 조금 넣고 물 끓인 다음에, 파스타면 뭐 링기니 같은 거 보통 먹는데, 링기니 해서 뭐 조금 익었다 싶으면 그냥, 심할 때는 그냥 그대로 먹을 때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윗단계는 마요네즈 정도 뿌려서 그냥 먹는 수준, 그것보다 윗단계는 마요네즈 플러스 뭐 치즈 한두 장 정도 녹여서 그렇게 해서 먹는 정도, 그것보다 윗단계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손이 가기 시작하죠. 알리오 올리오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일단 프라이팬 말고도 필요한 준비물이 2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뜰채랑 컵. 왜냐면 지금 아래 3단계는 프라이팬만 있으면 되거든요. 프라이팬 하나와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알리오 올리오를 하게 되면, 프라이팬에 그렇게 물을 끓이고 면을 녹인 다음에 먼저 뜰채에다 면을 건지고, 이제 그 컵에다가는 면수를 살짝 받아놓고, 이제 남은 프라이팬에다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올리브 오일 좀 두른 다음에 마늘 열심히 넣고, 위에다가 이제 면 넣고, 거기다 이제 조금 더 추가된다. 아니다. 뭐 후추 같은 거는 이제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 알리오 올리오도 거기다 치즈 같은 거 넣을 때도 안 넣을 때도. 하지만 거의 저는 그 수준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와이프가 가끔 그럽니다. 오늘도 또 파스타 먹냐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파스타 먹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엄청 미식을 즐겨 먹는다거나, 아니면 의외로 또 먹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새로운 어떤 시도를 많이 안 하는 또 스타일이네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좀 말하면서도 조금 약간 신기했던 게, 저는 좀 새로운 걸 그러니까 경험하고는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그런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것뿐이네.
그런 것들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해외여행을 막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짜릿한 뭐 액티비티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또 그런 건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안 가본 동네를 가기. 저는 특히나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뭐 자전거라고 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의 그런 자전거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보통 따릉이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 자가용 자전거 없습니다. 있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헤든이랑 헤라이랑 같이 타려고 산 그 3인용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메인 안장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조그마한 안장으로 해서 애기 태울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뒷자리에는 그 짐칸 쪽에도 이제 안장을 하나 더 설치가 된, 그 총 3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한 대인데, 그거는 이제 뭐 거의 헤든이랑 같이 탈 때만 타는 자전거고, 아무튼 따릉이를 타고 저는 이제 제 동네를 엄청 돌아다니는 게 보통 일입니다. 일이라고 하니까 진짜 백수 같네. 백수가 맞긴 한데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옛날부터 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즐겼고, 옛날이라고 하면 진짜 따릉이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당연히요. 따릉이도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따릉이가 없었던 시절에는 저는 이제 뭐 공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에 있는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데, 영등포 구청에서 그 옛날에 되게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앞에 이제 자전거 보관소가 있고, 그 자전거 보관소 지금은 보관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가 이제 기계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자전거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자전거들은 이제 구청에서 준비한 어떤 공공 자전거였던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입력하고 거기다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아마 무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뭔가 500원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구청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 구청 자전거도 그때부터 참 바구니 있는 자전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가지로 고를 수 있었는데, 남성용, 여성용 이렇게 두 가지로 고를 수 있었는데, 아무튼 여성용이 바구니였습니다. 네. 꼭 남성용은 그 이렇게 약간 바구니가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장도 푹신하지 않은 그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숙여야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였고, 여성용은 이제 안장도 푹신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딱 펴고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리고 앞에 바구니 달려있는, 저는 되게 바구니랑 그 푹신한 의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따릉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때도 참 자전거 타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밤거리 맨날 쏘다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새로운 곳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 가본 동네를 안 가본 골목을 가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골목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자전거로 갈 수 있는 데는 꽤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갔었던 거는 그 구청 자전거를 타고 아마 4개월인가? 거기까지 갔던 게 아마 제일 멀리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반납은 해야 됐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자전거는 그 정도로까지 많이는 못 가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영등포 구의 주변이겠죠? 그리고 구로구, 동작구, 안양천이 있어서 양천구 쪽은 사실 자주는 못 갑니다. 이게 참 지리적인 요인이라는 게 되게 좀 큰 게, 그 강 건너는 거 하나가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마음이 좀 잘 안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쪽으로 그 신도림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뭐 도림천 건너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네, 안양천이 뭔가 좀 더 마음에 어떤 허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막 엄청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일 최근에 되게 좋았던 곳은 그 상도동이었는데, 제가 상도동은 잘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리도 있기도 하고, 그날 또 멀리까지 찍어가지고 서울대 입구까지는 아니고 아마 신림 조금 더 가서 서울대 입구랑 신림 사이였던 것 같은데, 막 북사봉이라는 뭐 동네, 아무튼 언덕도 막 있고, 그래서 와 엄청난 동네구나 하고, 거기가 되게 또 좋아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처음 가보기로 했고 돌아다니다가 그 북사봉 꼭대기에 있는 이제 아파트 막 그런 데도 가보기로 했는데, 와 거기 올라가 보니까 정말 대단한 곳이더군요. 엄청 높은 곳에서 이렇게 멀리까지 내려다 보이는 게, 한번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제가 등산을 하진 않는데
거의 등산은 제가 아빠랑 어렸을 때 관악산 몇 번, 그때는 아빠가 등산을 되게 좋아하셔서 등산을 자주 가긴 했는데, 와이프랑 연애한 이후로는 뭐 연애하기 전에도 안 갔지만 거의 등산을 해본 적이 없었고, 어쨌든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제 옆에 까마귀인지 까치인지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갔거든요. 활공하듯이 이렇게 엄청 높은 텅텅 빈 공간에 이렇게 슈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저래서 사람들이 새처럼 날고 싶다는 생각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왜 사람들이 비행기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날고 싶어 하는 것을 그렇게 추구했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뭔 얘기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곳을 돌아다니는 건 좋아하지만 그게 막 뭐 해외를 돌아다닌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제 동네에 있는 그 어떤 새로운 골목들을 발견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제 동네는 거의 안 가본, 진짜 골목 단위로 안 가본 골목이 없을 정도기도 하고, 제가 또 이 동네에 오래 살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던, 어떻게 하면 이 익숙한 이 동네 속에서 제가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큰 과제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해결을 하면 되게 제가 한 단계 더 좋은 사람이 될 것만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삶이라는 것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남길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러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나한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또 내가 한 모습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삶이겠죠? 그거야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나름인 것 같고, 저는 막 그것에 대해서 이 주제는 엄청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이미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한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 그런 삶을 달성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또 그건 생각마다 다릅니다. 제가 어떤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옳은 것은 완벽하게 옳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대할 때 이것이 무조건 옳지도 않을 수 있음을 깔고 들어가는 이 성향, 그리고 이 어떤 관점, 그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딱 뭔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계속 그것이,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물들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물들어 있음 플러스 그것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또 변화함, 거기까지 같이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도 이미 물들어 있는 상태여서 그것이 뭔가 A 아니면 A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not A 뭐 이런 식으로, 아니 A 아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되기 좀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렇게 구분되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구분 자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물등으로 치면 그 어떤 영역이겠죠? 힘? 그게 엄청 이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해지지 않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제 성향이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기 하면서 이제 제가 챗 GPT한테 피드백도 가끔 받아보면, 제가 말하는 이제 어떤 습관, 그러니까 문제점을 이제 보통 이제 지적을 해달라고 하면 말을 해놓고 그 주장은 이제 내가 자꾸만 뭐 반박한다거나 스스로가, 아무튼 그 주장을 이제 세게 하지 못한다는 약간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참 이것도 어려운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성향 때문에 제가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면
제 스스로가 먼저 그 주장을 반박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판단하기 앞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A라고 판단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혹은 A라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 A를 일단 먼저 의심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A가 과연 맞는가? 과연 A가 최선인가? 혹은 A가, 남들은 다 A라고 하는데 과연 A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A보다 좋지 않다고, 이제 훨씬 안 좋다던, 아무튼 좋지 않다고 알려진 B라는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하면, 안이 있다고 하면 왜 B가 나쁜지, B가 A랑 똑같이 놓고 일단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향? 그런 성향이 지금까지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해도 제가 확실하게 A입니다. 저는 이러이렇게 했기 때문에 A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몇몇 주제를 제외하고는 아니면 뭐 제가 이제 미리 초안을 엄청 이제 잘 써서 뭐 진짜 주장과 근거들이 이제 잘 조합된 그런 얼개를 먼저 써놓고 이제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뭐 쓰지도 않고 요즘은 그냥 하니까 하다 보면 이제 말하면서도 막 뭐 물론 아니면 뭐 그렇지만 뭐 아무튼 약간 이런 어떤 반이어? 아니 반이어 아니고 반대되는 접두사를 보통 많이 이제 사용하면서,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면서 얘기를 자꾸 이끌어나가는 그런 습관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 습관이어서, 근데 이 성향 자체를 지금 제가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덴티티로 좀 가져가고 싶은 성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의 어떤 본질?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철학이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가 철학이라고 했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가치관이라고 표현될 만한,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나의 답, 혹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왜냐면 그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 게 철학이니까. 이유가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결국 연역적으로, 그러니까 제 밑바닥에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무뿌리가 뻗어져 나가듯이 결국 내가 아주 맨 위에 있는 가장 사소한 행동의 근거조차도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어쨌든 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생각들이 몇 가지는 좀 중요한 생각들이 있고, 그중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방금 말한 뭐 물듬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여전히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뭐 버릴 이유가 크게 없어요. 제가 살면서 그걸 통해서 막 이거 너무 안 좋은데? 라고 느꼈던 적도 없었고, 어쨌든 뭔 얘기하다가 변화 얘기하다가 왔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안 변하고 이렇게 가져가, 어떤 속성에 대해서는 그걸 안 변하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속성에 있어서는 계속 변하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변하는 속성은 제가 뭐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니 이건 좀 다른데, 뭐 혼자 살고 싶어 했다가 뭐 이제는 약간 누군가를 위하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 방식,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됐고, 그게 저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그걸로 지금은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반을 완벽히 차지하게 됐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나한테는 이제 중요한 순간이 왔고, 그렇게 그걸 유지한 지 한 7년? 8년? 그 정도 됐겠죠. 어쨌든 그것이 저한테 다시 되돌려준 가치가 엄청 또 컸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좋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하고, 로레토 얘기는 굳이 지금 로레토 얘기를 막 꺼내고 싶진 않아서 맨날 로레토 얘기 하려고 영상을 만드는데, 이 영상까지 로레토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무슨 얘기를 또 꽤 시간이 된 것 같긴 한데, 한 30분 정도 하면 어떨까 했는데, 해가 질 때까지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벌써 꽤 해가 졌네요. 뭐 한 가지 얘기 정도만 더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소개? 저는 일단 두 아들놈의 아빠고 37인가? 모르겠습니다. 38인가? 89년생입니다. 나이 원래 이쯤 되면 이제 나이 세는 거 까먹는다고 하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세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잘 세고 있지 않습니다. 한 30 후반 됐겠죠. 벌써 30 후반이라니 깜짝 놀라겠네. 말로만 깜짝 놀라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아들 녀석의 아빠고, 한 명은 최혜든, 네, 5살인가? 아무튼 22년생. 한 명은 최혜랑, 1살, 25년생. 아들놈 2명, 너무 소중한 아들놈. 그리고 더 소중한 저의 와이프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냥 저는 결혼을 큰 고민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냥 운이 좋았다고밖에 결국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되게 이제 엄청 결혼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막 고민하고, 상대방을 되게 이제 열심히 이제 또 알아보기도 하고, 막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뭐 요즘은 또 더더욱 이제 상대방이 내적인 조건 외에도 이제 외적인 조건도 많이 보는 시대가 됐다고 들려오는데, 저는 일단 여러 가지가 아다리가, 그쵸, 결국은 외적인 조건을 많이 안 본 이유는 제가 외적인 조건을 많이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고, 결국 그렇게 돌아가면 제 부모님 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위하는 삶을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제가 그 누군가였기 때문입니다. 맞나? 그치? 제가 그 누군가였고, 결국 그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랬고, 저 또한 혜든이랑 해랑이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제가 너희들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도 당연히 뭐 남겨주고 싶지만, 그런 삶 자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좀 더 좋은 시간을 남겨주고 싶고, 모든 부모가 다 그러겠지만 또한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경제적인 토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남겨주고 싶습니다. 과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제 수완에 달린 일이니까. 아무튼 다시 얘기 돌아가서, 그래서 와이프 얘기를 계속 하자면, 그래서 막 연애를 크게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뭐 한 2년 좀 덜 되게 한 것 같고, 결혼도 그냥 부모님들이 이제 하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 뭐 다른 결혼 상대가 있는지 막 생각도 안 해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뭐 지금 뭐 농담 삼아서 그냥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